8월 22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헌혈의 집 포항센터가 상원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노후 장비도 교체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헌혈할 수 있게 됐는데요. 헌혈의 집 포항센터 천경아 책임 간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혈의 집이 이전했다면서요? 네. 네, 어디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네, 저희 포항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북구 대흥동 롯데시네마 옆에 위치해 있다가 예. 올해 7월 22일에 상원동 스타타워 5층으로 이전하여서 헌혈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기존 헌혈의 집이 좀 협소하고 많은 헌혈자분들께서 불편해 하셔가지고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헌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 후에 방문해 주시는 기존 헌혈자분들께서 넓어지고 밝아졌다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더 많은 헌혈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사만 한 게 아니고 또 노후 장비도 교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면서요? 네. 노후화된 장비가 좀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 개의 문진실이 있어서 많이 기다리시는 대기 시간이 많이 길었었는데 네. 문진실을 두 개로 확대하여서 환자분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혈소판 성분 체열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여서 포항 지역에서도 혈소판 성분 헌혈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아, 이 혈소판 헌혈이 포항에서 되지 않아서 뭐 대구 가서 해야 된다 이랬던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포항에서도 이 혈소판 헌혈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아주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포항 시민들이 그러면 헌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요?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 17일까지 약 1,980여 분 정도 헌혈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 헌혈의 집이 운영된 일수에 대비하였을 경우에 매일 50여 분께서 음, 헌혈에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지난 2021년에는 저희 포항센터가 전국 147개 헌혈의 집 중에서 상위 5%에 포함되는 으뜸 헌혈의 집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포항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상위 5%에 해당하는 으뜸 헌혈의 집이 됐다는 게 포항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이제 단체 헌혈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 수급이 어렵다 이런 기사 많이 들었었는데 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예정되어 있었던 50개 단체 정도, 약 2,645명 정도의 단체 헌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서는 4.2%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지만 네. 뭐 종교 단체나 또 군부대 또 헌혈의 집을 찾아주시는 개인 헌혈자분들 덕분에 오늘 기준으로 현재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 이상을 음, 상회하는 6.4일 정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은 현재는 아닌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헌혈의 집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이런 적정 혈액 보유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 수치 이상의 혈액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많은 음,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5일 정도 되나 보네요. 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 음, 이상 5일 이상. 돼야지 적정이고 네. 5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 부족, 네. 관심 음,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음, 되고 또 요청도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런 헌혈은 많이 하면 좋은데 또 네. 헌혈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헌혈을 하시게 되면은 혈액형, 뭐 혈압, 또 혈액 비중, 비형 간염이나 간염 여부, 또 간 기능 수치 등 평소에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헌혈 한 번 하셨을 때 자원봉사 시간 4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네. 헌혈 후에 받으시는 헌혈 증서로 예를 들어 수혈을 받으신 후에
증서가 필요한 환자한테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이 수혈을 받으셨을 때도 그 수혈받은 혈액값에 대한 부분을 공제 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헌혈을 하시게 되면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각종 기념품들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본인의 혈액을 제공해주면서 느끼게 되는 생명 나눔에 대한 만족감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헌혈 증서도 그렇고 기념품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명 나눔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헌혈을 하고 싶지만 헌혈을 하러 갔다가 못하고 오는 경우도 봤어요. 네, 헌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질병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헌혈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음, 있어요. 네. 또 외국 여행 이력이나 약물 복용, 문신, 뭐 수술이나 시술 등에 관련해서도 네. 헌혈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간호사 문진 과정 중에서 세부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네. 헌혈이 가능하신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세한 사항들은 헌혈의 집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레드커넥트라는 어플에서도 확인이 음, 가능합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없으시면 헌혈에 참여가 안 되세요. 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또 공공기관에서 혹은 법인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자격증 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 그 외에 모바일 학생증이나 모바일 사원증도 가능하고요. 음, 최근에는 네.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되어가지고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한시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네, 최근에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헌혈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 지문 등록을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음. 지문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헌혈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문 등록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네. 한 번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전국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어디든지 지문으로 헌혈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헌혈을 하고 싶으면 그냥 헌혈의 집에 방문하면 될까요? 네, 헌혈의 집에 직접 방문하셔서 참여하셔도 되고요. 사전에 원하는 장소, 날짜, 시간을 예약하셔서 헌혈자님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음, 예약은 최소 하루 전부터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레드커넥트 또는 1600-3705 CRM 센터 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요즘은 휴대폰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레드커넥트 어플을 이용하시면 예약뿐만 음, 아니라 사전 전자문진이나 헌혈 후 혈액 검사 결과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을 못하고 오시더라도 헌혈의 집 운영 시간 내에 방문을 하셔서 전자문진 후 신분증 확인하시고 간호사 상담하시고 혈압 맥박 체온 등 기본 검사를 하시고 헌혈에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네. 포항 헌혈의 집이 새롭게 이전 개소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끝으로 이제 많이 참여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포항 시민 여러분, 혈액은 대체제가 없고요.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혈만이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희 포항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헌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헌혈의 집뿐만 아니라 단체 헌혈버스는 정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헌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헌혈의 집 포항센터 천경아 책임 간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